안녕하십니까. 명품 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혼과 세금에 관련된 거니까 이혼하실 분들은 그것도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혼할 때 이제 이혼을 할지 말지를 다투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어떻게 재산을 나누느냐, 아니면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위자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다투는 경우, 그 다음에 양육권에 관련돼서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세금에 관련된 거는 어차피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혼에서 위자료라는 건 뭐냐면요, 상대방 배우자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위자료라고 해요. 위자료. 그 다음에 재산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부부가 예를 들어 10년을 살았어요. 10년 같이 살면서 돈을 벌고 쓰면서 남은 돈으로 재산을 축적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요거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것으로 봐서 그 재산을 이제 기여율대로 해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뭐 5대5, 뭐 6대4 이렇게 나누는 걸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데, 자, 위자료는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돈이에요. 이거는 무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유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피해를 봤는데, 내가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데 그걸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받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는 내지 않고요. 어차피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받아요. 만약 5천만 원을 위자료를 받아요. 이거에 대한 증여세는 없어요. 근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돈을 5천만 원 주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부동산을 주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대물변제라고 해요. 원래 돈으로 갚아야 될 걸 물건으로 갚는 걸 대물변제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 내가 아파트를 하나 줬어요, 위자료로. 그러면은 주는 사람이 양도세를 내요. 그 시점에. 그러니까 뭘 돈을 줘야 되는 걸 받은 거니까. 그리고 받는 사람은 자기가 취득세라든가 그거 이제 취득할 때 필요한 세금은 자기가 내야 돼요. 자기 명의로 할 때는. 근데 그때 당시 양도소득세는 주는 사람이 돼요. 근데 재산 분할은 달라요. 재산 분할은 이혼할 때 기준으로 같이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분대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누는 방법이 이제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겠고, 돈으로 주면 이제 돈으로 주는 거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을 명의를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부동산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러면은 요 부동산은 내 명의로 하고 요 부동산은 뭐 누구 명의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경우에도 내가 재산 분할을 해서 부동산을 넘겨줬다고 할 때, 이것도 증여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래 몫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여는 아니고, 받는 사람은 명의 변경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이제 나오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남편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는 그 아파트를 부인한테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 여자가 이 아파트를 팔아요. 그러면은 이제 양도소득세 문제인데, 아까 말한 그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줄 때 이미 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지만, 재산 분할은 이거 원래 취득했던 시점, 남편이 원래 취득했던 시점과 부인이 이혼하고 나중에 파는 시점에서, 파는 시점에 매도가액에서 남편이 처음 살 때의 그 취득가액을 빼주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만약 양도 차익이 크다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죠. 그런데 그 세금은 누가 내게 되겠습니까?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재산분할 협의할 때 뭐 위자료는 법원이 결정해 주는 것도 있고 당사자가 정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은 이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협의가 가능하거든요. 내가 너한테 더 많이 주는 걸로 할게. 근데 법원에서 결정하는 재산 분할은 몇 대 몇으로 명확하게 나누지만, 협의 이혼할 때는 서로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줄 테니까 우리 이혼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보통은 다 재산 분할을 선택하거든요. 재산 분할을 선택해서 배우자의 재산을 받는데, 나중에 세금을 내는 거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는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그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든가 땅 가격이 올랐을 경우에 그때에 많은 세금을 낼 수가 있어서,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이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이 아파트가 오를 건지, 그 다음에 요새는 주택을 여러 채 가지면 종합부동산세도 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재산이 많을 때는 이 나중에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 부부간이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혼하면서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려고 이렇게 상대방 배우자한테 재산을 많이 주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이 알았을 때는 사행의 취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재산 분할은 이게 적정한데,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재산을 다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최소한 5대5인데 왜 다 주냐라고 해서 사행의 취소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패소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증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를 보고서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이러한 그 재산 분할로 준 거를 부정하고 또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뭐 다 몰아주는 경우는 이런 사행의 취소나 그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적정하게 나눈 거,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이 10억인데 뭐 1억을 더 줬다, 6대4, 5대5로 해도 되는데 6대4, 이런 경우에는 별로 건드릴 게 없는데, 만약 10억을 다 줘요, 그리고 남편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요,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소송이나 세무조사를 통해서 과세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혼할 때도 이런 재산 분할에 있어서 고려할 세금적인 문제가 있다 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오늘 그 주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